2023년 9월 12일 밤 11시 32분. 최진수는 신당역 3번 출구 환풍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격자 틈새를 비췄습니다. 4미터 아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였습니다. 3일째 들리던 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10년 전 동생 진호가 형, 나 좀 도와줘 문자를 보냈을 때 진수는 바빠. 나중에 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실종됐습니다. 진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볼트커터 가져와. 금민호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또야? 이번엔 진짜야? 둘은 환풍구 격자를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때 진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민호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수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벽, 배관, 무릉덩이, 그리고 개. 흰색과 황갈색 털의 진돗개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녹슨 쇠사슬. 개는 무릉덩이를 핥다가 멈췄습니다. 진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배수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 뚝. 진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수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개는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개는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혀로 한번 핥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진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수는 볼트커터로 사슬을 끊었습니다. 딱. 개는 일어서려 했지만 뒷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수는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갈비뼈가 하나하나 손에 느껴졌습니다. 올라갈게. 진수는 개를 한 팔로 안고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개는 진수의 목에 주둥이를 묻었습니다. 따뜻한 숨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민호가 개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누가? 나중에 얘기해. 병원부터. 택시 안 진수는 개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개는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흘끗 봤습니다. 손님, 개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빨리 가주세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진수는 개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달렸습니다. 왕십리 24시 동물병원. 수의사 이현주는 개를 진찰대에 올리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체온 33. 2도. 혈압 60에 40. 심박수 분당 46회. 그녀는 개의 잇몸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저체온증하고 탈수예요.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3일 전부터 소리가 들렸고요. 일주일은 됐을 거예요. 수액 마치고 체온 올려야 해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살릴 수 있죠? 이현주는 진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걔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보온담요에 쌓였습니다. 수액이 연결됐습니다. 진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의 마지막 문자. 형, 나 좀 도와줘. 급해 진수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개월을 찾았습니다. 진수는 인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이현주가 나왔습니다. 체온이 35도까지 올라왔어요. 안정됐어요. 진수는 24시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목걸이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닦아냈습니다. 복순 0102XSSN. 인수는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안쪽에 또 다른 글씨가 희미하게 있었습니다. 거의 지워진 글씨.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진수는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지은, 복순. 진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그리고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어요. 환풍구에 낮 12시. 진수는 다시 환풍구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햇빛이 격자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날았습니다. 진수는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무릉덩이 옆, 배관 뒤, 구석, 그리고 찾았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 서울교통공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찰. 박상민 차량 정비팀,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진돗개와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개도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은 흔적이었습니다. 아니, 박상민이 찢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진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아빠가 잠깐만 묶어둘게. 금방 올게. 2023 9 오츠 그 아래 또 한 줄. 복순아, 아빠 곧 떠나. 미안해.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진수는 사진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킷을 더 뒤졌습니다. 처방전, 환자, 박상민 진단명, 폐암 사기 예후, 불량 그리고 낡은 지갑. 지갑 안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글씨. 지은이 7살 생일. 2015. 3. 2. 진수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이 근처 큰 병원에 박상민이라는 환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는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동구 종합병원 중환자실이요. 9월 6일 2번. 의식 없대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월 5일 복순이를 묶어뒀습니다. 9월 6일 박상민은 쓰러졌습니다. 복순이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동구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족만이요. 저 친구입니다. 환자분 연고자 없어요. 무연고 처리 예정이고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분만 들어가도 될까요? 간호사는 진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5분이요. 박상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분당 38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박상민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제가 구했습니다. 모니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상민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잘 간직하고 계셨네요. 복순이도 기억할 거예요. 지은이도요. 진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진수는 이현주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직 안정이. 주인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현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수는 복순이를 안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걔는 안 돼요. 제발요. 5분만.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복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침대 옆에 도착했습니다. 킁킁. 복순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약품 냄새. 그 너머. 주인의 냄새. 복순이는 아빠를 침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상민의 손을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니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40회, 42회. 44회. 박상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지가 복순이의 머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44회, 42회, 40회, 38회. 박상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은 복순이의 머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손을 핥았습니다. 계속. 눈가가 젖었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의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낙엽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진호야, 진수는 속삭였습니다. 형이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3일 뒤, 박상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행정실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무연고자는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가족도 아니신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 신당역 영무실. 동료 김성호가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야, 진수 혼자 장례 치르기 힘들 거 아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좀 모으자.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나 20 낼게. 나도 20. 나는 10. 다음 날 아침, 동료 4명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여기 80만 원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받으세요. 진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4번 출구 근처 분식집. 사장 오순자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영무원님, 잠깐만요. 그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40만 원 있어요. 받으세요. 사장님, 왜요? 그 아저씨 알아요. 맨날 이 앞에서 개 데리고 앉아 계셨어요. 말은 없는데 착해 보였어요. 제가 가끔 라면 갖다 드렸거든요. 그분 매운 거 좋아하셨어요. 오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개 이름이 복순이라고 했어요. 딸 이름이랑 같다고? 딸은 옛날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대요. 부인은 그 후로 떠났고요. 그 이후로 혼자 사셨대요. 개만 데리고 진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소. 진수는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영정사진은 복순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박상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수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형, 진수는 말했습니다. 저 최진수라고 합니다. 형 복순이 구했습니다. 형이 묶어두신 거 알아요? 금방 돌아오려고 하셨죠.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형 잘못 아니에요. 진수는 절을 했습니다. 복순이 제가 책임질게요. 한 번 버린 사람은 두 번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는 다시 절을 했습니다. 형, 이제 쉬세요. 세 번째 절. 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동료들, 오순자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모두 절을 했습니다. 진수는 박상민의 유골을 안고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복순이도 함께였습니다. 복순이는 유골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9일.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진수는 민호, 오순자, 김성우와 함께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밥, 맑은 미역국,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백김치, 그리고 빨간 국물에 컵라면 하나. 하얀 국화 한 송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박상민 형, 49일입니다. 지은이도 만나셨을 거예요. 이제 가세요. 오순자가 작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합장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순이는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라면 냄새. 익숙한 냄새. 복순이가 짖었습니다. 멍, 한 번, 그리고 침묵. 진수는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셨어. 그날 밤, 진수는 복순이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복순아, 복순이는 진수를 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복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가자 복순이는 진수의 손을 킁킁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첫 사흘, 복순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손으로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복순아, 먹어야 해. 복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넷째 날, 복순이가 조금 먹었습니다. 진수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순이는 밥그릇 앞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진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3주가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이현주는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어요. 평생 관리가 필요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수와 복순이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신당역 3번 출구를 지나갑니다. 복순이는 가끔 환풍구 앞에서 멈춥니다. 킁킁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올려다봅니다. 진수는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둘은 봉안당에 갑니다. 복순이는 유골함 앞에 앉습니다. 진수는 향을 피웁니다. 형, 복순이 잘 있습니다. 복순이가 한 번 짖습니다. 멍, 꼬리를 한 번 흔듭니다. 가끔 복순이는 쇠사슬 소리만 들어도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자전거 체인을 흔들면 복순이는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묶어. 어느 날 밤, 진수는 꿈을 꿨습니다.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형, 잘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네. 진수는 울었습니다. 진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눈은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알았습니다. 복순이는 평생 기다릴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진수는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기다려. 진호를. 둘은 그렇게 나란히 누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